놓치면 손해보는 경제 아저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을 품은 H. 이것을 첫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면 서울 한남 3구역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도대체 어떻길래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인 거예요? 큰 틀에서는 이제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 약 한 15년 전, 17년 전에 뉴타운 해가지고 5개 구역이 정해지고요. 예. 이게 쭉 재개발 사업을 쭉쭉쭉 하다가 현재 이 중에서 3구역이 이제 가장 알짜고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전체 한남 뉴타운의 핵심 사업인데요. 예. 이제 여기에 시공사가 결정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시공사가 바로 H사. 현대건설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가 왜 알짜냐? 예. 지금 이제 화면 속에서 전반적인 사업 개요가 나오고 있는데 면적은 38제곱미터. 네. 이번에 3구역만 놓고 보면 약 38만. 5,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서울 이렇게 강변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보면 왼쪽 편에 이제 한남동이 이제 얼핏얼핏 보입니다. 이제 네. 마을들이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확 보이는 동네가 이제 여기 3구역 동네예요. 네. 큰 틀에서 한남역부터가 전체적으로 한남동 재개발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을 넘어오고 보면 이제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반포에. 예. 마주 보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한남동에.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무려 5,800가구의 재개발 사업이 될 경우엔 또 다른 이제 서울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건설사들이 이 시공사 따르려고 달려들었었고 네. 그 결과 이제 현대건설이 이번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평론가님 기억하시죠? 저희 키워드 경제 시간에 이 한남 3구역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네.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때도 아마 키워드 제목이 단군이래 그렇죠. 최대 재개발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었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현대 대림 GS들이 지금 나온 건설사들이 해서 했었었는데 네. 그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 반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당시에 서울시 등이 그때 했었던 시공사 선정이 과잉 경쟁을 넘어서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네. 뭐 뇌물이라든가 거짓 광고라든가 뭐 분양가 보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아예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한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반응을 기다렸다가 한 것인데 이번에 검찰이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당시에 했었던 것이 큰 문제는 없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어쨌든 마무리가 된 그래서 거네요. 이제 다시 현대건설, 대립산업, GS건설이 또 한 번 이제 시공사에 지원을 했고 여기에 조합원들의 표결이 있는 결과 이제 두 번의 표결을 거쳐서 예.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따내려고 정말 건설사들이 거의 전쟁을 했을 텐데 네. 그럼 현대건설이 조합원들을 얼마나 혹하게 했길래 그렇죠. 마지막 승자가 된 건가요? 실제 액면으로 나온 이제 조건들만 일단 보면 확인이 되면요. 네네. 단지 내 현대백화점 입점이 좀 이제 눈에 띄고요. 그러네요. 준공 후에 10년 AS를 한다. 예. 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10년 AS 조건이 있었고 또 네. 하나 이제 금융 지원으로서는 이주비 보장. 이거는 어느 정도 재개발해서 하게 되는데 예. 현재 이런 투기 지구에서는 LTV라고 해서 네네. 집값 대비 대출이 40%밖에 무주택자가 이제 샀을 경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분양대금 완납을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금융 지원으로 함께 나왔고요. 네네. 이 밖에 사업 촉진비라고 해서 다시 한번 시공사에서 이제 큰 틀에서 조합에 나오는 이런 돈들 또 전체 단지 조성 설계 이런 것들에서 아마 조합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재개발 사업에 그러면 그 속도가 붙게 된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까요? 실은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요번에 이 사업인가가 나오고 시공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인가 이렇게 나오면은 한 내년 말쯤에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을 이제 이주시키고요. 이제 다시 터를 잡고 내후년쯤에 일반 분양하고 아마도 빠르게 간다고 하면 최종 입주가 2025년, 네. 2026년이 될 텐데 과연 2025년, 26년에 서울에 또 이 한남동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 가고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일반 분양이 2022년 이후에 될 때 한다고 하면 당연히 분상제, 즉 예. 분양가 상한제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마 주변을 이렇게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평당 4천, 5천 이걸로 이제 누르게 될 텐데 네.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높을수록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합원들은 내신 분양가가 한 뭐 6천, 7천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좀 그게 가격에 대한 분상제의 암초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예. 자칫 2024년 뭐 이때쯤 금리가 지금은 저금리고 뭐 디플레 뭐 이런 걱정을 하지만 금리 인상 뭐 이렇게 된다면 또 가계부채에 대한 또 걱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군 이래 최대 이제 재개발이고 뭐 누가 봐도 알짜 단지고 하지만 또 그런 점들도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거 어제 이제 건설사 결정하기 위해서 조합원 총회를 열잖아요. 어제 서울 강남구에서 열렸던데 2,600여 명, 뭐 어디든 또 2,800명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몰렸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이렇게 모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명 이상, 적어도 2,500명 이상은 모였을 겁니다. 이제 표결된 것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었는데. 아, 그랬어요? 그게 강행됐잖아요. 예. 그럼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아마 강남구청이 어떤 처벌을 내릴까? 이거를 뭐 벌금? 근데 벌금 또 누구한테 내릴까? 네. 또 핵심 주도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후속 조치가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단군 일의 최대 재개발, 서울 한남 3구역 얘기해봤는데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어요?